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소리 주식 훈민정음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또 제기가 되면서 양시장의 하락으로 장을 마치는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장 시작부터 끝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코스피는 어제 오늘 계속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요즘에 좀 지루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종목들 어떤 것들을 발굴을 해내야 할지 오늘도 투자 전략을 저희 민박사 민경무 대표 그리고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세워가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식 훈민정음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개조와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훈민정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요.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됐는데 네. 오늘 영하권까지 결국에 날씨가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렇게 기온이 좀 내려가잖아요. 근데 우리 증시도 계속 같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거든요. 내일장도 지금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일도 영하권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참 믿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으리라 믿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어제 방송을 끝나고 이제 귀가를 하는데 어제 좀 첫눈이 날렸습니다. 첫눈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은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속설이 있어서 퇴근하는 길에 제가 눈을 보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성공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네, 저는 왜 근데 첫눈을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 이태훈 전문가님은 늘 짧고 간결하게 스피드 종목 상담처럼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잠시 뒤에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첫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제 소원 좀 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주식 훈민정음과 함께 하시면서 늘 성공 투자를 이어나가시기를 저는 매일매일 눈이 오지 않더라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 훈민정음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10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우리 이태훈 전문가의 톡방에 찾아오셔가지고 글 남겨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하시고 무료 입장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전화 연결 먼저 해서 오늘 시장 상황 되짚어보고요.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대표님은 어제 첫눈을 보셨나요? 예, 저는 담배째가 내리는 줄 알고 눈이 되게 조금 내리더라고요. 눈이 어두워져서 허연게 떨어져서 왜 담배째가 밤에 떨어지지? 여의도에서. 그랬더니 봤더니 이건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눈 좋은 젊은 친구들한테. 네. 그때 눈이라고 그래서 그때 첫눈인 걸 알았습니다. 저는 눈이 안 보였는데 어쨌든 조그맣게 내렸다고 하니까 다음번 첫눈이 왔을 때는 우리 민박사 민경무 대표님도 소원을 한번 빌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소원을 안 빕니다. 그러면 소원은 어디에 비시나요? 아니, 첫눈 왔다고 소원 빌 정도는 뭐 소원 매일 빌어야죠. 눈 오고 비 오고 뭐 처음이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데 네. 저도 덕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요. 주식 인구가 1,000만이 넘는데 매일 기도합니다. 모두가. 첫눈 왔다고 특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모두가 기도해도 이 주식시장이 뜻대로 안 됩니다. 근데 겨울 가면 봄 옵니다. 분명히. 추우니까 시장이 안 좋았다. 그럼 봄 오면 좋을 거고 뜨거울 때 더 좋아야 되는데 이게 자연의 섭리라 거슬릴 수가 없나 봅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거 다시 생각해 보면
시장 지수는 안 좋아도 수익은 낼 수 있고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 내는 방법은 뭐 확률적으로 떨어져도 있더라. 그래서 이태원 본부장도 있고 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게 경제 방송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를 노력하면 그 개인 투자자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훌륭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시장이 약간 조정이 나왔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수는 엄연하게 하락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 오름폭 대비 조정폭은 굉장히 낮은 거고요. 주식시장이 매일 올라갈 수 없으니까 조정은 나오는데 제가 지수에 대한 바람보다는 종목으로 대응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도 조금 하락은 했지만 분명한 건 종목이 정말 재미없었다. 시장이 여지까지는 우리가 알던 테마 순환매 장세에서 급등도 상한가도 나오고 이런 장세였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업종 이슈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고 상승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뭔가 이슈 그런 종목들이 없이 기존 종목이 대다수가 하락했다는 게 시장 질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국인체질 상한가 엑사이언스하고 올라갔었는데 이 종목은 따지고 보면 불과 몇 개월 전에 시장의 이슈였고 관심 종목이었죠. 근데 많이 하락하게 되니까 반등 수준을 좀 이해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조 예전이 신고가니까 추가 상승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물레방아 같이 계속 돌고 돌리는 장세. 근데 똑같은 거 갖고 돌고 돌렸더니 시장에 에너지가 떨어지는구나.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 시장이구나 느껴집니다. 지수가 상승해도 사실상 내일 정도는 지수 예측보다는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자리입니다. 오늘 하락폭이 깊기 때문에 며칠간 조정해서 반등은 나오겠는데 종목을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고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은 지속 가져야 된다. 일단은 새로운 거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제가 팽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치하죠. 근데 오늘도 13%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단일가인데 구독자 수가 또 3만이 늘어서 73만을 찍어버리고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BTS 초기에 인기가 많대 빌보드 몇 일에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주가하고 연동도치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BTS는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렸죠. 근데 팽수가 세계적인 스타가 아니라 국내용이라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기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팽수 관련 종목 유엔젤은 계속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소미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관련주가 움직이겠는데 단발적이라도 지소미아 관련 종목, 테마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남 땅이라고 이름 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상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번 주 장세는 정신없이 흔들어 제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반기가 갈수록 봄이 올수록 지수는 더 간다라고 방향성을 잡으시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어떻게 보면 실적 종목이 아닌 개별 종목들 정치 관련 테마부터 해서 쭉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좀 버거워진다. 힘이 딸리는구나. 이제는 좀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 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시장에 관심, 이슈가 되는 종목을 찾으시고 초입에는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는 종목 장세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지만 새로운 거에 대한 것을 조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민박사 민경무 대표님 오늘 마감 시황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재미가 없더라도 역시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죠. 팽수 관련주, 유엔젤 그리고 지소미아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조금 더 찾아보자라고 하시니까 저희 주식 국민정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지루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는 그 안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 박사님을 만나고 온 사이에 샵 4989번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종목 상담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셨는지 이태훈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신라젠입니다. 17,100원에 비중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수가 대비 수익권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은 이제 단기간으로는 끝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정리하시길 권해드리고 만약에 난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 1차 목표가 2만 원 잡고 대응하시고 매수가 이탈 시 큰 손실 없이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DSR 제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SR 제강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과거에 뭐 급등을 했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뭐 정치 테마주에 엮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닥을 찍고 최근에 이제 이평선이 수렴하는 흐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가가 4,505원이시면 매수가 대비 뭐 1% 정도 보합 구간이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1차 목표가 5,3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4,2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국영GN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영GNM 역시 뭐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마찬가지 조정을 받다가 바닥을 찍고 최근에 대량 거래량 동반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모습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매수가가 1,605원이시면 그래도 한 3% 4% 정도는 수익 구간이신데 5일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동은 나올 수 있다. 1차 목표가 1,750원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1,55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에이프로젠 KIC입니다. 오늘 에이프로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였고 지금 뭐 거래량이 1억 주 이상 터지면서 오늘 장대 양봉 22% 터졌습니다. 매수가가 3,560원이면은 한참 오랜 기간 동안 좀 매물대 이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오랜 기간 동안 조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 지금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터진 흐름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3,560원 매수가까지 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3,200원 정도 오면은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폴더블 폰 관련해서 스마트폰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과거에 말씀드리길 이거는 한 7만 원 정도 적정 주가다. 뭐 충분히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무상증자 발표 나오면서 12%대 급등 나왔습니다만 일단 1차 목표가 7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가지 종목 상담 빠르고 명쾌한 답변 듣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잠시 뒤에 나도 종목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보였던 이슈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스탁 시간인데요. 우리 이태원 전문가께서 어떤 키워드를 꼽아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신고가 행진입니다. 업종은 스마트폰 부품 업종 볼 거고요. 종목은 인터플렉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BH 이렇게 3가지 종목 살펴볼게요. 네, 스마트폰 부품 업종들, BH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이폰 그런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애플이 신고가 행진을 얼마나 이어가고 있는지 자세한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미국 이제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가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0.1%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인 신고가는 갱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신고가의 1등 공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애플일 겁니다. 애플이 전 세계 상장돼 있는 주식 중에 시가총액 1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사실 애플이 1위를 기록하기까지 뭐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아이폰 11이 사실 뭐 흥행에 실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뒤에 카메라 형태를 가지고도 되게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언론의 흐름들이 나왔고 뭐 새로울 것이 없다. 카메라만 바뀌었을 뿐 접히지도 않고 5G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패를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미국에서도 흥행에 성공을 했고 중국에서도 역시 흥행에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애플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애플 TV 플러스까지 출시가 되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애플 기기와의
호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지금 미국 계속해서 미국의 이제 언론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애플 주가가 267달러로 오늘 이제 마감이 됐는데 기존 목표가 270달러에서 280달러에서 290달러까지 계속해서 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이유는 뭐냐? 내년도 애플이 내놓을 스마트폰 세 종류가 모두 5G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역시 이번에 이제 아이폰 11에는 고가형 이제 모델에만 OLED가 적용이 됐는데 내년에 이제 12에는 모든 제품에 LCD가 아닌 OLED를 적용을 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애플을 사용하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충성 고객이 많이 있는 그러한 이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고객들이 내년도 애플 차기 모델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일단 11이 출시가 된 이후 주가는 상승한 이후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애플의 이러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차기작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녹아들고 있고 자, 최근에 시장에 보면은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최근에는 소부장에서 폴더블 폰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카메라 모듈 쪽으로 움직이고 FPCB 쪽으로 움직이는데 거기서 애플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다. 이 부분들도 순환매를 통해서 애플 쪽으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앞으로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애플인가 싶은데 사실은 저는 갤럭시를 좋아하거든요. 기능이 간편해가지고. 네. 하지만 주변 친구들만 봐도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독 애플로만 계속 갈아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때 또 이제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이태훈 전문가께서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네네. 인터플렉스부터 그럼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주실까요? 네. 자, 애플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부품주들은 대체적으로 FPCB 기판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인터플렉스 역시 전자제품의 이제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FPCB를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에 사용되는 FPCB를 제조를 하는 업체고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애플 그리고 모토로라까지 세계 주요 전자제품 기기들을 모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기 쪽으로 매출이 전체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매출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사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러한 부품사들을 좀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플렉스가 차지하게 되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를 이제 헤쳐나가기 위해서 중국의 시장을 공략을 하고 중국 기업들의 지금 본격적인 영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인터플렉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6,800원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저렴한 실적 대비해서 싼 구간은 아닙니다.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도 마찬가지 실적이 그렇게 좋지도 못했고 올해 3분기 실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만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본다면 이 애플 내년에 이제 12에 대한 기대감까지 본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의 흐름들을 보시면 2017년도 말 주가가 7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최근에 7천 원대까지 10분의 1 토막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바닥을 찍고 점차 이제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이
회복을 하면서 같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한 단계 레벨업 그리고 두 단계 레벨업 한 이후에 지금의 흐름들은 지금 요 자리 16,000원 그리고 18,000원 요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 즉 지금은 뭐 주가의 움직임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고점에서 기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그리고 아이폰 부품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보실 종목이라기보다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주요 고객사가 상당히 쟁쟁한 기업들이 많은데 실적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실적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이 약간 조정의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볼 종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쯤에 들어가면 좋을지 매수 진입 가격 살짝 잡아주실까요? 매수 진입 가격은 다시 화면을 살펴보시면 자,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시면 제가 아까 박스권을 그려 놓았던 요 16,000원에서 18,000원, 16,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스윙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서 18,000원 정도 박스권 상단 10% 이상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밴드가 형성이 됐으니까 16,000원대 초반 정도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좀 중장기로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18,000원 돌파 이후 안착 여부 확인하시고 공략을 하신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매수 진입가 16,000원 그리고 목표가 18,0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두 번째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종목은 아까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였다면 네. 이 종목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FPCB용 소재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그리고 OLED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외 뭐 200여 개의 상당히 많은 고객들을 이미 확보를 해 놓은 그러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 광저우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들어가 있고 거기에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이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 광저우에 중국 법인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격적인 이러한 소재의 이제 매출의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미 뭐 출시가 됐던 아이폰 11 이제 아이폰 11이 저가형이고 아이폰 프로 맥스 그리고 이제 아이폰 프로 맥스가 그 중에서도 좀 고가 모델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프로와 프로 맥스에 OLED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OLED에 들어가는 소재를 취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아까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애플이 모든 제품에 LCD가 아닌 OLED로 이제 전환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의 실적 역시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영업이익도 30%가 증가가 됐고 당기순이익이 17%가 증가가 되면서 실적 역시 지난해 1년 동안 번 부분들의 80% 이상을 이미 좀 채워놨다라는 부분 즉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가능성이 지금 거의 뭐 가시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만큼 앞으로 내년도에 이러한 증설에 대한 수혜까지 반영을 한다면 내년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가파른 상승의 흐름들은 아닙니다. 지난 이제 2018년도 2017년도 말에 고점 9만 원대를 찍은 이후에 3분의 1 토막까지 났었습니다. 뭐 지난해에는 뭐 이런저런 해외 글로벌 악재 특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시장 대비해서는 견고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점을 뭐 지속적으로 올려주면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121선, 61선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정배열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정배열에서 약간의 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53,000원, 53,000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 자 실적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면 2017년도 매출 대비해서 2018년도 무려 50%가 증가가 됐고 올해 상반기 1,600억 그리고 올해 3분기 실적까지 반영을 한다면 거의 2,6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이미 달성을 했다. 그런 만큼 사상 최고치 매출은 거의 뭐 가시화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당기순이익 역시 179억 원 상반기까지 기록을 했고 3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었던 만큼 지금 아직까지도 뭐 고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낮은 금액대다. 충분히 6만 원대 중반, 7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키워드 스타 코너만 잘 시청을 하셔도 실적주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잘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늘 실적을 좀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런 종목들만 선별을 해서 특징주에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캐치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BH도 제 생각에는 네네.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사실 BH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 뭐 3분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맞추어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올해보다는 내년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H 역시 FPCB라고 하는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제 2017년도 제 재작년부터 애플의 협력사로 선정이 되면서 3년차, 올해까지 3년차 이제 애플의 이제 아이폰의 기판을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BH 같은 경우에는 특히 OLED 쪽에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OLED용 FPCB에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 제품이 OLED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서 상당히 실적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폴더블 폰 그리고 이제 노트북에도 OLED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노트북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실적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년부터 이제 5G 관련된 그런 이제 스마트폰이 아직까지는 이제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몇 개가 안 나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5G 폰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뭐 가시화되고 어느 정도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G 안테나용 FPCB 역시 내년 매출에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을 차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2017년도, 6년도 이때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더라도 2016년도 3천억대였는데 2017년도 거의 뭐 7천억에 달하는 2배에 달하는 그러한 매출을 기록했다. 이때 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때부터 2017년도부터 애플의 제품, 부품을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가 되고 실적도 지속적인 흑자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 썩 그렇게 좀 높은 매출을 기록하지도 못했고 영업이익도 좀 감소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 BH의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주가 역시 뭐 크게 오른 부분들은 없습니다. 뭐 15,000원대에서 25,000원까지 뭐 거의 40% 가까이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2만 원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왜? 지난 2월, 3월, 4월, 5월 달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자리, 이 자리를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돌파를 했고 그 자리에서 최근에 조정 지지받고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맥점은 한 21,000원 정도 보고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BH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BH는 사실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이폰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애플 신고가 행진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 3가지 종목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머릿속에 입력을 잘 해두셨을 거라고 믿고 저희 방송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카카오톡 참여 방법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전문가의 톡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톡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서로 또 많은 좋은 말씀들도 해주시고 위로도 받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주식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사람끼리도 이렇게 많은 정을 공유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좀 지루함을 달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샵 4989번으로 종목 접수가 또 돼 있다고 하네요.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차트마스터 이태원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0830님 DKET 12,750원에 비중 20%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DKET도 뭐 지난해 말에 상장된 얼마 안 된 기업이지만 스마트폰 FPCB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12,750원이면 지금 충분한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수익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목표가를 정해드리면 17,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1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홀딩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5,200원에 비중 10%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솔리드는 5G 관련해서 엮여서 움직인 종목입니다. 고점에서 쌍봉을 찍고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데 최근에 5G 관련주들에서 이제 소부장 그리고 스마트폰 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되면서 역시 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면 박스권 상단 6,500원까지는 좀 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5,200원이면 4,7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 없이 손절하시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6,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대성 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 엘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바닥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되면서 최근에 좀 파동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흐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매수가가 1,000원이시면 자, 그래도 수익 구간이신데 일단은 뭐 1차 목표가 1,200원 정도 지속적으로 저항받았던 1,2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은 1,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네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는 소부장 중에 소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자리가 무너지면서 좀 지속적인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나마 다행히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자리가 또 한 번 무너진다면 추가적인 2만 원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22,500원은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매수가가 26,200원이시면 반등 시 1차 목표가 3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동방선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선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테마주입니다. 이게 원래 뭐 조선 기자재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남권 신공항 가덕도 관련해서 역시 뭐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가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한번 파동을 좀 주고 있는데 매수가가 2,550원이면 욕심 크게 부리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던 자리 이 자리 2,900원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라기보다는 익절가 2,650원만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네, 이태원 전문가의 빠르고 정확한 종목 상담 시간 함께 해보고 오셨습니다. 내일도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오늘 종목 상담 받지 못하셨더라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샵 4989번 이용하셔가지고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내일 방송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봐드릴 거니까 주식 훈민정음에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서 매수가 비중 종목명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저희가 점검을 해봤으니까 내일장도 단단히 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장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관심주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열흘 전쯤에 추천을 해주셨던 국일제지가 오늘 단번에
8,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래량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수익률이 50%에 육박합니다. 네네. 어제 수익률 체크를 할 때도 제가 사실은 되게 벅찼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뭐 어제 수익은 수익도 아니었어요. 오늘은 50% 수익을 낸 종목인데 국일제지 AS를 좀 해볼게요. 내일 이슈가 있다면서요. 네. 자,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그래핀 관련해서 엮여서 좀 움직였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제가 뭐 그래핀에 대해서도 한번 이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내일장 공략주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종목인데 자, 내일부터 양일간 미국에서 그래핀 USA 2019가 내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국일제지가 참가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꿈의 소재라고 불리우고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대형 이런 대형 양산이 시작이 된다. 그 첫 번째 주자가 국일제지의 자회사 국일 그래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우리나라 기업의 대면적 그래핀 합성 양산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그때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모습인데 급등 이후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은 이후 바닥권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가지고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7,4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추가적인 수익 극대화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가 8,210원 형성을 했는데 물론 뭐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손절가를 7,400원을 잡아드렸어요. 7,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수익을 더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많은 수익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내일장에 관심 있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자 오늘 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개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폐기물 업체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인선 ENT라는 기업입니다. 자, 뭐 우리나라 폐기물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해체부터 수집, 운반 그리고 중간 처리 그리고 순환 골재 생산 그리고 매립까지 모든 것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특허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뭐 대부분의 매출이 이러한 폐기물 처리에서 나오고 있고 또한 자회사를 통해서 자회사 이제 인선 모터스를 통해서 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 우리나라에서 폐차 처리하는 그러한 차를 뭐 외국으로 수출하던가 거기서 이제 부품을 이제 분리를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실적 발표 이미 나왔습니다. 뭐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 근데 영업이익이 무려 140%나 증가가 됐고 당기순이익 역시 170%나 증가가 되면서 상당히 또 좋은 그러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실적, 호실적을 기록하는데 바탕이 됐었던 게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 바로 매립 사업이었습니다. 이 매립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가파른 수익성 개선을 이루었고 그리고 올해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왜 3분기에는 일부분만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4분기에는 한 이제 분기가 온전하게 다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내년은 1년 내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매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우리나라의 광양 그리고 사천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09년도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여기 뚝 붕괴 사고로 10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이제 8월 달부터 다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제 매립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 보시면 3분기에 매출액이 72억 원. 그 중에서 순이익으로 잡힌 게 무려 51억 원입니다. 매출액 72억 원에 순이익 51억 원, 무려 76%의 이익률을 기록하는 그러한 알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지금 역시 실적도 그렇게 실적 대비해서 주가도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4월 달에 한번 파동이 나온 이후 제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들 중에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한 차례 상승한 이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이후에는 이제는 실적, 이성을 가지고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향후 기대감에서 파동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조정,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될 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바로 그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종가 8,440원대에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바닥에 오랜 기간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직전 저항을 받았던 이 8,000원 자리를 오늘 최근에 이제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으로 뚫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적적인 부분들 역시 3분기가 아직 3분기 반영이 되면서 역시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흐름들 그리고 지속적인 매출액이 증가가 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향후 성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오늘 종가 8,440원, 8,300원 정도 올선 근처 8,3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 넉넉하게 10,000원까지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7,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지금 순환매 장세 속에서도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일장 관심주 인선 ENT 3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종목이고 내년에도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공략하실 분들은 가격 전략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8,300원,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 7,500원 잡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관심주를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이태원 전문가만의 투자 꿀팁을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태원 전문가의 투자 꿀팁을 챙겨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타이트한 시간에 많은 정보들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화면 통해서 주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호가창 분석법, 단주매매 이유는? 이라고 주제로 잡아주셨어요. 오늘 호가창 분석 그중에서도 단주매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단주매매 어떤 거예요? 단주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주문을 걸 때 보통 내가 몇백 주, 몇천 주 매수하고 싶으면 이렇게 주문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면 내가 지금 가격보다 아래에다가 내려오면 매수가 되게끔 아래에다가 매수를 걸어놓거나 매도할 때는 위에다가 걸어놓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올라오면 매도가 되게끔 보통 이게 일반적인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이제 HTS를 통해서 장중에 호가창의 흐름들을 보시다 보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현상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네, 간혹이 아니고 상당히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중에 방송을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조금 사실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이제 장중이라면 그러한 종목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호가창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지금은 이제 장이 한참 끝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HTS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호가창 분석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단주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주 매매란 뭐냐? 장중 한 주씩 매수 체결 그리고 매도 체결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현상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PC를 통해서 매매를 할 때 마우스를 통해서 클릭 매수가 넣고 수량 넣고 클릭 이렇게 아무리 빨리 해도 2초, 3초 네, 그 이상 걸릴 텐데, 자, 호가창을 보시면 좌측 하단, 세팅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체결창을 보시면, 한 주 매수, 한 주 매도, 한 주 매수, 한 주 매도, 1초에도, 10번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상당히 빠른 매매가. 근데 그 물량이 몇백 주, 몇천 주, 몇만 주가 아닌 단 한 주. 즉,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량.
뭐 이게 딱 한 주다라고 딱 못 박는 건 아니지만 뭐 한 주 혹은 두 주, 어쩔 때는 뭐 10주, 뭐 11주 이런 이제 특정 물량이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주 매매라고 하는데, 자, 이 단주 매매가 일어나는 이유는 즉 단기 수급이 유입된 종목들에서 흔하게 포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단기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자, 상장돼 있는 주식수, 그 중에서도 네, 유통 주식수, 즉 이제 최대 주주와 뭐 주요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수 중에 절반 가까이 거래된 주식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물량, 즉 뭐 장대 양봉이 나오든 장대 음봉이 나오든 대부분은 장대 양봉이 나온 흐름들에서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다 보면, 즉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호가창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서 자주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과거와 지금의 흐름들은 다릅니다. 201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단기 수급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최근에 급등을 한 이후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물량을 내놓고, 매도 물량을 내놓고, 거기에서 한 주 매수, 한 주 매도, 한 주 매수, 한 주 매도, 한 주 매수, 한 주 매도를 계속 무한 반복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매크로 혹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조건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매매를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해서 돌리면서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HTS에 하나씩은 다 깔아 놓으셨을 겁니다. 바로 관심 종목 창. 이렇게 쫙 해서 관심 종목들이 나와 있는 그 창에 계속해서 한번 체결이 될 때마다 색깔이 반짝반짝 하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매수, 한 주 매도 체결이 될 때마다 그 종목이 계속해서 반짝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걸로 눈이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갑자기 뭐 만주, 이만주 싹 매수를 들어오면, 강한 매수가 한번 들어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가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거나 해서 그 매도 위에 있는 매도 물량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과거에는 단기 수급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단주 매매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다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러한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있습니다. 단기 수급, 한 종목의 단기 수급 하나의 주체가 많은 물량을 매수했을 때, 자, 제가 HTS 혹시나 한번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공시에 소수 계좌 이렇게 해서 집중된 종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뉴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데, 자, 이 다이노나라는 이제 코넥스 종목이기 때문에 우원 개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원 개발의 공시를 한번 보시면 15일간 주가 상승률이 90%인데 당일 상위 20개 계좌, 그러니까 수많은 계좌 중에 그중에 거래를 많이 한 20개 계좌가 전체 거래의 37%를 거래를 했다. 이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즉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거래를 하는데 상위 20개 계좌가 전체 매매의 37%를 책임을 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투자의 그러한 계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투자 주의로 지정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융 당국에서 어느 정도 좀 감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이기 조금 어렵다, 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주 매매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면서 다른 이제 수급이 유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단주 매매, 과거, 최근, 물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과거에는 이러한 단주 매매 흐름들이 나오면은 단기적인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순식간에 상한가까지 가는 그러한 흐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주 매매, 그리고 그 성향만 분석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스캘핑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오히려 뭐 단순 매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오히려 더 빠지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제약품의 호가창입니다. 자, 오전 11시 15분 때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11시 15분 5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1초 동안 9번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큰 물량은 안 보이실 겁니다. 큰 물량을 제가 이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큰 물량은 안 보이시고 한 주 매도, 한 주 매수, 한 주 매도, 한 주 매수, 한 주 매도, 한 주 매수 이게 지금 보시면 계속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 한 30분 이상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 뭐 100주도 없고 뭐 한 주에 진짜 4,900원 그리고 한 주 매수하면서 뭐 4,900원 한 주 매도하면서 4,925원 계속 이 한 호가만 계속 움직이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를 않는데 이 부분들이 30분, 1시간 넘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자, 그러면은 국제약품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자, 국제약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히려 주가는 그때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보이실 겁니다. 11시 제가 15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단주 매매가 1시간 동안 나온 이후 주가는 오히려 빠졌다. 즉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파동이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단주 매매에 혹해서 들어가는 매매는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주 매매에 대한 투자 팁을 드렸는데요. 몰랐던 정보를 알아가시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이태훈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또 어떤 장세가 연출이 될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내일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내일 밤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